특강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4강 부분을 역시나 목표대로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한 강당 한 회분의 이제 수업 분량으로 해봤다라고 했는데, 이제 무슨 함수에 들어가게 되면 할 얘기들이 많아져서 어쩔 수 없이 이 방부등식 파트에서 좀 뒤로 밀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좀 했지만 어쨌든 8번 정도부터 다시 보면 될 것 같고요. 소리는 잘 들어가고 있는 것이겠죠. 제발 이렇게 음성이 들어가고 있다는 표시가 어딘가에서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 근데 항상 이 음성이 불안해. 잘 들어가고 있을 것으로 믿고, 8번은 그냥 요지만 설명하는 걸로요. A라는 집합의 원소들은 X들이고, 그 X는 이렇게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니까, 이거 이제 소위 말하는 지수 부등식입니다. 지수 부등식에 이 부등식을 풀어서 그것의 해에 해당하는 집합이 A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로그 부등식입니다. 로그 부등식을 풀어서 그것의 해에 해당하는 애들이 B의 원소로 모여있게 된다 라고 하면 A도 어떤 부등식의 형식으로 나올 테고 B도 어떤 부등식의 형식으로 나올 테고, 지수 부등식을 푸는 어떤 요령 그리고 주의사항, 로그 부등식을 푸는 요령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이게 이제 만약에 기초 개념 시간이었다면, 요거 지수부등식 풀어가지고, 이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요거 돌리는 거 조심해라 라고 하거나, 로그 부등식 푸는 요령에서 본부등식 먼저 풀지 말고 진수 조건 제대로 지켰는지 먼저 확인하고, 항상 여기서 이 트러블이 생기니까, 진수 조건, 근데 이거는 진수 조건 만족할 수밖에 없는 애예요. 절대 부등식 자체가 0보다 큰 애네요. 어쨌든 진수 조건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본부등식 풀어라, 뭐 이런 거 주의해라 라는 거 하나하나 짚으면서 제가 이제 풀어 나가겠지만, 이게 실전 심하니까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보고, 여기서 풀었다 치자 이거야. 풀었다 치고, 그러면 이게 뭘 요구하는 거냐, 이게 뭘 요구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A와 B 집합의 교집합이 A 집합이 다시 된다.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의 상태로 보자면 요런 상태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A와 B의 사이즈로 보면 요런 사이즈를 원하는 거고, 이건 이제 같다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는 A에 대해서 뭔가 이제 달고 나올 테고, 여기 깔끔하게 X의 범위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X의 범위에서 B의 범위를 먼저 잡아놓은 다음에, 상수로 잡아놓은 다음에 요 안으로 A가 어떻게든 들어오게 그렇게 조정을 해봐라. 저기 있는 미지수 A를 조정을 해봐라. 요런 문제가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나눠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야 되는가 뭐 이런 트러블들이 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돼요. A가 음수일 때는 이쪽으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A가 아니죠. A가 음수일 때는 이쪽으로 3A가 가고, A가 양수일 때는 이쪽으로 3A가 갈 텐데, 그 음수 양수 때 나눠가지고 요거보다 크고 요거보다 작아야 된다 뭐 이딴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언급만 해놓을게요. 안 풀리는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다시 9번. 9번. 이것도 제 기억이 맞다면 정말 오래전의 수능 문제입니다. 거의 제 시절.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은 수능 세대라 그랬죠? 근데 거의 제 시절 90년대 후반, 제가 95학번이니까 90년대 후반쯤에 나왔던 그 수능 문제인 것 같고, 기억에. 그리고 상당히 뭐랄까 껄끄러워요. 이거 요령을 제대로 모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더럽게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예,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뭐 하나 더 생기는 것 같고 덜 생기는 것 같고 뭐 하나 빼먹는 것 같기도 하고 직접 지금 해봤을 테니 아마 그런 점들을 좀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요 순서상 A, B의 개수는 그냥 얼핏 생각하면 A와 B를 그냥 각각 잘 집어넣어서 해당하는 순서상의 개수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 풀리는 문제도 많은데 이게 A, B 좌표계의 한 점으로 여겨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경우에 우리가 x, y라고 했을 때 그냥 x라는 실수와 y라는 실수에 해당하는 순서상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쓰면 이건 x, y 좌표계의 한 점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a, b의 개수는 이라고 하면 내가 가로축을 a축으로 놓고 세로축을 B축으로 놓고 어떠한 도형 또는 그 도형의 경계에 의해 만들어지는 영역을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그 영역에 들어있는 점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녀석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본부등식을 풀어야 될 테니까 로그 2의 10분의 a에 해당하는 녀석이고 이렇게 해서 부등호를 이쪽으로 넘기면 나중에 1-로그 2의 b가 되니까 로그 2의 2분의 b분의 2가 됩니다. 저 1을 로그 2의 2로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이거를 별 생각 없이 간편하게 그냥 풀어버리자면 이럴 수 있어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이쪽이 뭐 하나의 A라고 해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절대값이 쳐져 있고 이쪽이 B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얘를 상수화해서 생각을 하면 이걸 풀어헤친 내용은 A의 절대값을 풀면서 마이너스 B와 B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이제 풀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도 많이 해설을 했어요. 이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로그 2의 B분의 2와 로그 2의 10분의 A와 플러스 로그 2의 B분의 2 이렇게 해서 로그 2 이건 마이너스 1승 올려서 지운 다음에 B와 A에 대한 부등식 하나, B와 A에 대한 부등식 하나. 그래서 그림 두 개의 교집합으로 구하려는 그런 풀이도 해당 풀이에 있습니다. 맞기도 하고요, 일견. 그런데 요즘처럼 격자점 문제가 사라진 와중에 요런 풀이는 너무 기계적인 것 같고 또 시류에도 안 맞는 것 같으니 제가 이제 요런 얘기를 좀 하려고요. 보세요. 먼저 걸러놓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게 맞기는 맞는데 A와 B에 대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이거 보시면 이게 절대값이라는 얘기는 양수라는 얘기죠. 양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이 양수가 어떤 숫자보다 작거나 같은 조건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음수가 되면 되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음수가 되면 음수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양수가 어디 있어요? 절대값 자체가 이미 그 결과물로 양수인데 그러한 거로 이게 어쨌든 양수가 되어야 된다. 뭐 최소한으로 따지면 0이라도 되어야 된다. 라는 당위를 가진 녀석인데 그런 녀석인데 알고 보면 이 B에 지금 자연수 B가 들어가야 돼요. 자연수. 여기다가 자연수를 집어넣어서 지금 요 상태를 양수로 만들 방법이 몇 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등식을 풀 때 완전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얘에 대한 감정이나 내부 요소를 완전 무시한 채 그냥 바로바로 풀어내는 방금 전에 이쪽에 쓴 것처럼 그런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고난도 문제를 건드리려면
이 부등식의 내적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양수인데, 그럼 얘 양수여야 하는데, 얘보다 작은 거니까. 양수여야 되는데, 여기가 커지기만 한다면, 이게 1보다 작아지는 순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b의 3 이상이 들어가는 순간, 음수가 돼요. 얘가. b의 3 이상이 들어가는 순간 음수가 되니까, 아예 그냥, 말도 안 되는 부등식의 표현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자연수 b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b가 1이거나 b가 1이 되어서 로그 2의 2 이쪽이 1이 되거나 아니면 b가 2이거나 그나마 용서가 되는 거죠. b가 2가 되면 여기가 1이 되면서 얘가 0이 되니까 절대값 안쪽이 그나마 0 될 방법은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러면은 이제 그래프로 그려내는 제가 처음에 설명한 그래프로 그려내는 부분을 조금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1 이렇게 집어넣으면 절대값 로그 2의 10분의 a가 얼마가 돼요? b가 1이 되니까 이 녀석이 1이 되죠. 이렇게 해서 1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1에서 로그 2의 10분의 a가 1 사이가 되고 요거 마이너스 1은 2분의 1이니까요. 로그 2의 2분의 1이란 뜻이니까 2분의 1부터 이렇게 하시면 10분의 a가 2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5부터 a는 20까지가 되겠죠. 5부터 20까지. 여기서 16개의 순서쌍이 나옵니다. a가 5부터 20까지 가는 동안 b는 내내 1이니까요. 그리고 b가 2가 되는 순간을 따지자면 이건 절대값 로그 2의 10분의 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럴 수가 없죠. 절대값이 0보다 작거나 작을 수는 없는 거고 딱 0이라는 소리다. 정확히 이 녀석이 0이라는 소리다. 따라서 a는 11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2라고 하는 점 한 개가 있어서 이게 정답은 17개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거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지난번에 이제 시간을 길게 들여서 설명한 게 10번이고요. 요거는 그래프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11번 가볼까요? 이거 집에서 좀 연구해 보셨나요? 자꾸 내가 처음에 얘기한 거에 모순되는 발언들을 하고 있죠. 특강에서 시작한 건 특강에서 끝내자라고 그랬는데 집에서 혹시나 연구를 좀 해보셨나요? 이것도 앞서 몇 번 문제였지? 그 문제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양수의 a에 이거 소수 부분이라고 하면 그 소수 부분 여러분 그 정석이나 바이블 같은 개념서를 보시면 필수에 대해서 소수 부분, 이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 얘기가 꼭 나옵니다. 이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게 되거든요. 쓸데없는 그래프지만 한번 제가 그려보자면 잘 됐다.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자. 요게 1이라고 해봅시다. 요 높이가 1이라고 한다면 그 상형 로그의 그래프가 원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애란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애인데 그 아이의 소수 부분이라고 하면 여기 1 자리에서 딱 0이 되고 쭉 올라가서 여기를 만나는 자리가 10이 됩니다. 10이 돼요. 그리고 10에서 다시 0이 되고요. 10에서 0이 되고 11, 12, 13, 14 이렇게 올라가면서 찔끔찔끔 올라가요. 이게 0점대로. 그래서 다시 한번 1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100이에요. 2.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가번에 보면은 20보다 작은 두 개의 AB
그 중에 A가 더 작고 B가 더 크다 라고 하면 얘를 여기쯤 한 20에서 이렇게 끊어 보겠다는 얘기인데, 요렇다는 소리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 10에서 분기점이 생겼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걸 3개로 나누어 생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1에서 9 사이에 있는 AB 1대와 1에서 9 사이에 있는 A와 그 다음에 10에서 20 사이에 있는 두 자리의 B, 한 자리의 A와 두 자리의 B, 이런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거나 같은 둘 다 두 자리인 A, B.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복잡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 자리에 FA와 FB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순간을 보면은 이제 FA라는 것이 그대로 로그 A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 자리니까 정수 자리가 없죠. 정수 자리가 없고 0점대예요. 0점대면 소수가 맞죠. 소수 부분. FB는 로그 B 그대로 되고요. 얘 같은 경우 A는 한 자리수니까 그대로 로그 A가 자신의 소수가 되는데, B 같은 경우 두 자리수니까 로그 B에서 1을 빼줘야 FB가 된다는 겁니다. 이 로그 B 자체가 1점 얼마 값이니까요. 이 경우에는 어떻겠어요? 둘 다 1씩 빼주어야 됩니다. FB는 로그 B 마이너스 1 이렇게요. 굉장히 수고롭죠. 수고로운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찾으려면. 얘가 그나마 무슨 뜻을 갖고 있으면 좋은데 뭐 그도 안 돼요 지금. 범위에 따라 다 달라지는 값이니까. 그래서 나번 조건을 이제 이 상태에다가 각각의 세 가지 경우에다가 나번 조건을 들이밀어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로그 B 마이너스 로그 A라 했다. 그리고 FA가 로그 A 그대로고 마이너스 FB가 로그 B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각각 넘겨서 결국 로그 B가 로그 A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근데 밑이 1보다 큰, 즉 10의 상용 로그이기 때문에 이 부등호 관계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대로. 이쪽도요. 이쪽도 그 나번을 적용시키면 똑같죠. 어차피 일씩 빼면 같이 빠지는 거니까. 이쪽도 결과적으로는 로그 B가 로그 A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B는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하고 세 번째 조건이 똑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 여기서 만든 1에서 9 사이에 A가 작고 B가 큰 그런 자연수하고 이 조건이 교집합을 이뤄야 되는 거잖아요. 모순이죠. B가 작다, A보다 작다. 이건 B가 A보다 크다. 남는 건 A와 B가 같다밖에 없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모순을 만족시키는 딱 한 가지 조건이 A와 B가 같을 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는 A, B는 1,1부터 시작하여 9,9까지 A와 B가 서로 같은 케이스죠. 그래서
요만큼에서 9개 등장한다. 이렇게요. 여기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A, B가 10, 10부터 시작하여 20, 20까지 11개네요. 11개. 예. 됐나요? 그리고 이제 골치 아픈 거는 요쪽이에요. 예, 요쪽. 요거를 이제 나번 조건에다가 넣어보시면 로그 B 마이너스 로그 A는 작거나 같다.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B 플러스 1보다 이렇게 되거든요. 예. 이거를 이제 A, B 얘기니까 이번에는 AB축에 대한 어떤 그림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거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B 제곱이 A 10배 한 A 제곱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네, 이거에다가 요거 같이 넣어서 이 두 개의 조건 이걸 지키고 이걸 지키는 한도 내에서 여기서 이제 자연수 순서상을 찾는 거예요. 네. 물론 그림을 그려서 찾아도 되지만 결국 경계에서는 이게 그림을 그리려고 들면 B는 루트 10A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찾아야 되거든요. 루트 10이 자연수가 아니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다 넣어봐야 돼요. 네, 숫자를 적당히 넣어보시면 내가 A가 어지간한 숫자부터는 안 되는구나 금방 알게 될 거고요. A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A가 4일 때, A가 5일 때, A가 6일 때, A가 7일 때 4, 5, 6, 7, 8, 9 예. A가 8일 때, A가 9일 때 요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A가 3 이하로는 B가 두 자리를 아예 넘질 못하고요. 택도 없고요. 예. 4부터 이제 이게 160, 세 자리를 넘어가니까 예, 두 자리 수의 제곱으로 커버가 가능한데요. 예. 이게 뭐 이 처음에만 약간 고생을 하고 이게 B가 10, 11, 12 이렇게 세 개가 있다. 두 번째 거에는 10에서 15까지 6개가 있다. 세 번째 거에는 B가 10부터 18까지인가? 이렇게 해서 9개가 있다. 여기까지만 달라지고요. 네, 여기까지만 달라지고 그 다음 7, 8, 9 세 건에 대해서는 예, 얄짤없이 B의 모든 값이 다 됩니다. 이게 77에 49에서 490 넘어가면 예, B는 10부터 20까지 어차피 20을 제곱해도 400밖에 안 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여기 이 세 가지 모두에서는 B는 10에서 20 모두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11개, 11개, 11개 이렇게 커버가 되죠. 이거 다 더하시면 돼요. 이만큼 하면 51개인가? 뭐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 그래서 다 합치면 71개가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원래부터 이 순서상이나 격자점 문제는 쉬웠던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지난 시간에 급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너무 시간에 촉박하고 별다른 정리나 이게 전달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번 시간으로 넘긴 겁니다. 자, 마지막 12번. 요것도 얼추 비슷한 얘기예요. 보시다시피 요렇게 상승하는 올라가는 2의 X승의 그래프가 있고요.
그다음에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요 놈의 밑은 2분의 1이 되니까 이제 감소함수고 평행이동을 약간 했으니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떻게 한다 그러냐면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이렇게 라인을 그어보면 얘네들에 의해서 잘리는 자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잘리는 선분들, 선분들의 길이가 1에서부터 100 사이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A의 개수는 몇 개인가? 여기서 자연수 A란 어디냐면 A점의 X 좌표를 말합니다. A점의 X 좌표. 요 점에 여기요. Y는 2의 X승 위에 있는 A점의 X 좌표를 이게 이제 그 제일 먼저 사실은 이 그림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알아볼 내용은 뭐냐면 이 보세요. 이 점근선이라는 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예, 점근선은 이게 무한히 따라가지만 닿지 않고 영원히 벌어지는 거라 사실은 요 아래쪽에서요. 요 아래쪽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1에서 100 사이 선분 길이가 다 나옵니다.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 0에서 출발을 했고 벌려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1이 될 거고요. 언젠간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쫙 넘어가면 이 간격이 무한대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1에서 100 사이의 간격이 여기 다 나와요. 이 아래쪽에. 그래서 이거 뭐야? 쌍방으로 다 구해야 되나를 알아보기 위해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자연수 A의 좌표로 여기서 1에서 100까지 만들 수 있나? 그거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방법은 간단하죠? A에다가 1을 넣어보는 거예요. 자연수의 최소값이 1이니까. 그럼 A가 1일 때를 한번 보실게요. A가 1일 때를 보면 여기다가 1을 넣으니까 A의 좌표는 1,2가 됩니다. 여기다가 1 넣는 거니까. 그리고 B의 좌표는 1죠? 아니지. 1가 아니라 B의 좌표는 여기에 있는 점 중에서 그 y의 높이가 똑같이 얘랑 같이 되는, 그러니까 2콤마를 찾는 거잖아요. 2콤마. 그러니까 2는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하는 그 x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그냥은 안 찾아지겠죠. 넘어가면 2의 x승이고 넘어오면 2분의 15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x는 로그 2의 2분의 15 정도 될 텐데요. 여기에 있는 값이 로그 2의 2분의 15가 될 텐데, 이거 별거 아닌 결론을 내느라고 너무 애쓰고 있는데. 이 보세요. 보세요. 요거 얼마쯤이에요? 여러분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이런 녀석은 그냥 대놓고 무리수예요. 대놓고 무리수인데, 무리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파이가 무리수다라고 했을 때 그 크기 무시하나? 아니잖아요. 파이가 3.14라는 거 대부분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몇 점 몇몇 정도 된다는 건 항상 무리수에서 염두에 둬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 로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수일 게 너무 확실한 숫자지만 분명히 이 녀석이 어떤 정수에서 어떤 정수 사이에 있는 몇 점 몇몇 정도다라는 것은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7.5는 4보다는 크죠. 8 되기 직전이에요. 그 말은 이 녀석이 2점 몇몇이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2점 몇몇쯤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로 이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A에 1을 넣었어. 그랬더니 높이가 2야. 2랑 같은 높이를 갖게 하는 x를 구했더니 2점 몇몇이야. 자연수 sx. 이상하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49개 맞는데 3부터 51. A에 1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내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왜? 잠깐만요. 자, 이 김에, 제가 지금 잘못 넣었는데, A의 1이 아니라 2 이상의 자연수라고 그랬는데 1부터 넣어서 어쩌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1일 때는 성립을 하긴 하는데, 다시요. 이게 안 된다는 한마디를 하려고 이렇게 말을 길게 끌면 안 되는데. 보시죠. 2 이상의 자연수니까 혹시 여기 어디에서 최초의 그 숫자가 나오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A에 2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A점은 2,4가 됩니다. 간단하죠? 2의 사승에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럼 B점은 얼마가 되냐? B점은 높이가 4가 되는 그러한 X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풀어봐요. 4는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넘어가면 2의 X승은 4분의 15.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대략 지금 X가 어디에서 어디쯤에 있다는 거는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치면 X는 로그 2의 4분의 15고요. 4, 4, 16, 3 이게 요 자체가 3점 얼마 얼마쯤 되는 애죠. 그러니까 로그 2의 3점 얼마 얼마는 로그 2의 4와 로그 2의 2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1점 얼마 얼마예요. 그럼 뭐예요? 요놈이 1점 얼마 얼마쯤 되는 콤마 4라는 얘기인데 그 말은 이쪽 아래쪽 점이 아니라는 소리죠. 내가 2를 넣었을 때 이미 요 자리가 4고 이거랑 4를 높이 갖게 하는 이 점, 요 점. 요 점의 x좌표가 1.xx인 거잖아요. 이미 역전된 후라는 겁니다. A에 2를 집어넣으면. 이 교점을 찾을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애석하게도 2 이상의 자연수 A에서 이 아래쪽 공간은 검색 범위에서 벗어났다 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요 위쪽으로부터만 구하면 된다 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게 왜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냐면 얘를 길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AB의 길이를 얘기하는데 내가 A를 집어넣었을 때 A의 좌표는 A, 2의 A승이고요. B의 좌표는 2의 A승이 되게 하는 어떠한 X좌표인데 금방 구하면 되죠, 이거는. 그러한데 얘네 둘을 뺐을 때 그게 길이의 역할을 하려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나 A의 X좌표가 더 큰 수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절대값을 안 씌워도 되는 그런 확인 때문에 중요해요. 이해하시겠죠?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 2의 A승이 되게 하는 그러한 X는 일로 넘어가면 2의 X 플러스 A가 되고요. 는 15. 그러니까 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A 플러스 로그 2의 15가 됩니다.
로그 2의 15 마이너스 A. 됐죠? 예, 그러면 이제 AB의 선분의 길이라는 것은 예, A가 큰 수, 얘가 작은 수. 그래서 일부러 마이너스 A를 지금 강조해 놨는데 예, 이 X좌표에서 이 X좌표를 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2A 마이너스 로그 2의 15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부등식만 풀면 되죠. 1에서 2A 마이너스 로그 2의 15가 100 사이에 있으면 된다. 지금부터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예. A는 이거 넘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녀석이요. 이 녀석이 로그 2의 8보다는 크고 로그 2의 16보다는 작은 애니까 3점 얼마쯤 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면 이게 4.xx쯤 되는 애고 2a 이렇게 되고 이게 103점 얼마쯤 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반으로 나누면 얘는 2점 얼마쯤 되는 녀석일 테고 이 녀석은 101점 얼마쯤 되는 녀석이겠죠. 51점 얼마쯤. 그 얼마로 구하는 겁니다. 결국 자연수, 2보다 큰 자연수 A는 3부터 시작하여 51까지겠죠. 이거 개수 세면 되는 거예요. 49개가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서의 뭐랄까 그 교훈? 교훈은 로그는 99.9% 태반이 무리수지만 그 무리수가 얼마쯤 되는 애다라는 것은 알고 풀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원래 오늘로 계획되어 있는 이제 제5강 삼각함수의 원래는 삼각함수라는 파트가 제가 무슨 함수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무슨 함수 자가 달려있으면 항상 구성이 똑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구성이 똑같다. 그래서 지수 함수에 들어가면 그래프, 방정식, 부등식 순이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 단원에 들어가면 그 해당하는 딱 문제 유형이 뻔해요. 그 그래프와 다른 그래프가 어떻게 만나는가, 범위를 제한했을 때 최대값은 얼마인가, 최소값은 얼마인가, 어떤 그래프와 몇 점에서 어떻게 만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식이야, 질문이. 그 로그 함수에 들어가도 다를 게 하나도 없죠. 똑같아요. 1번, 2번, 3번. 그래프, 방정식, 부등식 이 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것들은 미리 좀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단원 수원의 단원 구성 잘 보시면 제일 첫 단원이 지수고요. 두 번째 단원이 로그예요. 그러니까 그 무엇에 대한 걸 배우고 나서 지수 함수 쫙 들어가고 로그 함수 쫙 들어가고 이런 구성이죠. 그래프, 방정식, 부등식 항상 이 순서예요. 항상. 그러면은 그 대상의 삼각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삼각의 경우에는 그 무슨에 해당하는 애와 그래프, 방정식, 부등식을 다 합니다. 다.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개념서를 이렇게 넘기다 보면 똑같은 함수인데 삼각함수는 왜 이렇게 길어? 라고 느낄 수 있어요. 분량이 지수함수 한 분량으로만 따지면 거의 2배에 해당하는데 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기억 되살려보면 중간고사가요. 2학년 중간고사가 삼각함수 중간쯤에서 잘려요. 깔끔하게 딱 다 배우면 좋은데 다 배우지 못하고 중간에 잘려서 활용을 자르거나 그래프 방부등식을 자르거나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를 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 얘가 다른 함수에 비해 분량이 2배예요. 근데 사실은 분량 2배가 아니고 원리적으로 무슨에 해당하는 걸 배우고 그래프, 방정식, 부등식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삼각함수는 그 무슨에 해당하는 것을 최초로 언제 배웠냐면 중3 1학기 때 배웠어요. 그나마도 거짓말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건 사실이 아닌 게 아니라 삼각비의 정의를
90도 안쪽 예각으로만 약속한 이상한 야리꾸리한 정의로 배웠죠. 예, 근데 일단은 던지고 싶었던 거야. 사인이라는 애, 코사인이라는 애를 니네한테 먼저 소개하고 싶었는데 원정의로 다 가르쳤다가는 중3 뇌에서 이제 회로가 탈 테니까 이걸 예각으로 한정해서 가르친 거예요. 싸그리 다 잊어버리면 돼요. 중학교 때 거는. 그리고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수1부터 삼각비의 진짜 정의, 사인의 진짜 정의, 코사인의 진짜 정의, 탄젠트 진짜 정의부터 시작해서 그 무슨에 해당하는 걸 배우고, 예, 그걸 이제 삼각비라고 배우죠. 삼각비. 삼각비와 무슨 각? 삼각비와 제목이 뭐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삼각비와 각의 변환이죠. 그래서 라디안이라는 개념을 처음 배우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한 바닥이 걸려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래프 들어가고, 방정식 들어가고, 부등식 들어가는데, 요만큼만 해도 그나마 괜찮은데, 마지막에 막강한 단원이 하나 더 들어있죠. 그게 뭐예요? 응용. 삼각 함수의 응용 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어떤 함수 뒤에 응용 파트가 들어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의 응용이 들어가 있어요. 언제 들어가 있냐면 중3 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또 워낙 그 실생활에 자유 사용되기 때문에 응용까지 들어가니까 이 단원이 이따시만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어딘가에서 이제 끊어서 우리가 그 중간고사를 치곤 했죠. 어쨌든 이래요. 예. 그런데 이게 개념 파트에서는 아마도 여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배워야 하죠. 왜냐면 나머지는 다 저쪽하고 같은 구조인데 이게 머리털나고 처음 보는 거거든요. 라디안이라는 거 처음 정의해보고 각변환이라는 거 처음 해보고 뭐 이런 게 많아서 이 파트가 원래는 여러분이 예비 고2라는 가정을 하면 제일 어려워요. 여기가 낯선 거지 한마디로. 낯선 거지. 말 그대로 또 연산도 또 해야 되고. 그런데 늘 그렇듯이 우리가 로그라는 거 처음 접하고 그 낯설음이 제거되고 나면 2점짜리 문제밖에 안 됐듯이 삼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인의 진짜 정의, 코사인의 진짜 정의 잘 배우고 난 다음에 이 각의 변환이나 라디안의 사용을 일종의 연산으로 생각을 하면 익숙도에 따라서 얘는 또 이제 난이도가 쫙 낮아집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나서 남는 건 얘죠. 그래프 방부등식이에요. 결국에 가서는 고3까지를 가정을 하면 여기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전심화 단원에서는 이 부분을 과감하게 건너뛰고 그래프 방부등식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요 문제가 이제 그러한 것이다. 그런데 이 그래프 방부등식만 하면 여러분이 뭐랄까 이게 감각이 좀 둔해질 수 있으니까 라디안의 정의부터 하려고 이런 문제를 냈어요. 라디안의 정의가 뭐냐만 알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잘 푸셨나요? 답은 2번. 2번인데 잘 푸셨을까요? 야, 이렇게 줄자 말고 빳빳한 자밖에 없는데 나한테 빳빳한 자밖에 없는데 내가 허리둘레 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빳빳 50cm짜리 아니면 1m짜리 단단한 플라스틱 자밖에 없어. 근데 내가 내 허리둘레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고 굴려야죠. 얼추 비슷하게 나와요. 대고 굴리면. 여기서 딱 대고 얘를 미용 하고 둘려서 이렇게 해서 딱 한 바퀴 돌았을 때 내 배꼽부터 시작한 애가 다시 일로 돌아오면 몇 센치지? 하고 이게 보면 허리둘레가 돼. 얘가 지금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가 없어가지고 요렇게 생긴 부채꼴을 여기서부터 굴리기 시작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굴러서 오는 동안에는 이쪽 라인이 이 바닥에 1대1로 달라붙으면서 요렇게 달라붙으면서 자신의 길이를 표현할 테고
거기서 이제 더 굴리기 시작하면 요 호에 해당하는 애가 맞물려서 이렇게 돌면서 또 굴러갈 테고, 그게 끝나고 나면 요쪽 라인이, 이쪽 반지름이 굴러가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정확하게 출발한 지점으로 그 꼭지점이 다시 돌아오더라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반지름 일자리 원의 원주의 길이가 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하고 똑같다는 뜻이 되는 거죠. 납득이 되나요? 예, 그러니까 반지름 일자리 원주, 원주의 길이인 2파이와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식을 세우면 되고, 그 와중에 이제 저 중심각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 여기서 뭐 이쪽 반지름 한 번, 이쪽 반지름 한 번을 이렇게 말고 지나갔으니 당연히 4라는 내용이 더해질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2 더하기 2 이렇게 될 테니, 이게 문제죠. 여기 요 길이가 여기에 요런 식으로 말려서 한번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얼마겠냐는 거예요. 그게. 그러려면 요걸 길이로 표현해야 되는데, 라디안이 이게 오래돼서 아마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걸 실전 심화라고 말 그대로 어느 정도까지를 인정하면서 가르치고 있긴 한데, 내가 분명히 헷갈리는 사람들 있을 거야. 이거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 있을 것 같아서 높아심에 얘기하는데, 라디안이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레이디어스 앵글입니다. 앞에 자는 반지름이란 뜻이고요, 뒤에 자는 앵글, 각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라디하고 어스 남기고 GLE 날리고 합친 거예요. 이게 라디안이.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단어에서 추론할 수 있는 건 무슨 말이냐면, 각을 표현할 때 안쪽, 여기에서 잰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측량의 도구를 여기로 삼은 게 아니고요, 여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기로. 각의 측량 도구를 여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반지름을 딱 떼. 실로 떠. 반지름을 실로 뜬 다음에 이 반지름을 여기다 이렇게 감아서 올려요. 그럼 얼핏 봐도 지금 얘가 더 길죠? 이게 더 길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감아보면 요만큼 남을 거야. 그러면 이 한 개의 반지름의 몇 분의 1이 여기 갔는가를 여기다가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반지름이 R이다 라고 했을 때, R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감겨서 여기가 5분의 4개의 R밖에 못 들어갔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 5분의 4 라디안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라디안이라는 말에 반지름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내 호에 내 반지름이 5분의 4개 들어가는 각도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1라디안은 정확하게 내 반지름이 1개 들어가 있는 거지. 2라디안은 2개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이 부채꼴을 짧게 자르면 지 반지름보다 적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분의 1 라디안이다. 10분의 3 라디안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당연하게 이어지는, 이 장면에서 이제 너무 당연하게 이어지는 공식이 뭐가 있냐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라고. 여기에 일자가 써 있으면, 이 호의 길이에는 내 반지름이 1개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2분의 1자가 써 있으면, 여기에는 나의 반지름이 여기 절반개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그러면 여기 3이라고 써져 있으면 여기는 3개의 반지름, 여기 4라고 써져 있으면 여기는 4개의 반지름. 그러니까 여기 세타라고 써져 있으면
세타라고 써져 있으면 이 길이는 예, 이 반지름이 세타계가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반지름과 라디안을 곱하면 요 호의 길이가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예, 이게 그 유명한 공식인 L은 R 세타 공식입니다. 일대 혁명이에요. 예, 이게 이렇게 잡설이 많지? 이 시간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헛소리가 자꾸 나온다. 예. 일대 혁명이에요. 우리가 각도를 사용한 지는 대략 달력의 역사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달력, 태양력. 예. 태양력의 역사는 거의 1000년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태양이 원래 뜨던 위치에서 다시 한번 막 움직여. 뜨던 위치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태양이 뜨던 위치가 전 세계의 농사를 짓는 모든 신인류가 다 그걸 관찰했어요. 태양이 뜨는 위치가 바뀌더라. 그래갖고 이거 언제 다시 돌아오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뜨던 자리가 360일이라고 착각을 한 거지. 5일의 그 오차는 이제 못 찾아낸 거예요. 뜨던 위치가 워낙 미세하게 변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360일 만에 한 바퀴를 도는구나 라고 하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하루치 간 분량의 요 각도를 1도라고 친 거야. 그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게 360도의 역사야. 그러니까 근 1000년간을 그렇게 착각을 통해서 360분의 1 조각을 내서 내려오다가 이 도들의 특징이 뭐죠? 이 도들의 특징이 다른 단위하고 연산이 안 돼요. 360 곱하기 2m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게 안 되잖아. 360도 하면 얘는 도의 연산으로 끝나는 거야. 이게 수학자들이나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한 거지, 이게. 다른 단위하고 호환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200년도 안 돼요. 예, 한 200년도 안 되는 새에 우리가 개발해낸 새로운 각도법이 그럼 길이로 각도 표시하자. 그럼 길이랑 곱해서 넓이도 만들 수 있고 넓이랑 길이랑 곱해서 부피도 만들 수 있고 단위 호환이 다 되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유명한 공식인 R세타의 기원이에요. 예, 호의 길이는 여기 라디안으로 표시한 각도와 반지름의 곱과 같다. 이렇게요. 아이고. 예, 여러분 잊었을까봐 이제 옛날 공부한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라고 요거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 이게 세타짜리예요. 그러면 요만큼의 호의 길이는 이만큼의 호의 길이와 똑같을 것이고, 예, 이 녀석은 이놈의 반지름이 2니까, 예, 2니까 요 길이는 2세타 정도가 되겠죠. R세타. 네, 그래서 2세타. 이렇게. 그래서 2세타는 2파이 마이너스 4이고요. 따라서 세타는 세타는 파이 마이너스 2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씨, 시간에 여유가 있다고 헛소리까지 시전하다가 다 돼버렸네요. 2번까지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시나 마찬가지 삼각비의 정의로 여기 있는 길이들 반지름 한번 표현해봐라 라는 거예요. 길이가 2짜리 선분 AB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반원의 이러면 곤란한데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1이 되겠습니다. 1. 그러면 일단 쉬운 애부터 하자면 요놈이요. R2는 여기 있는 활골이라고 그러죠. 요 활골 안에 꽉 차게 제일 크게 들어가려면 정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이 그어야 될 보조선은요. 보조선은 요런 선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하게 그 현에 내린,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의 발이 되고요. 이 중점 수선의 발이 된다니까.
그리고 여기를 이제 세타라고 하면 얘가 지금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준 값이 5분의 4예요. 예, B, A, P 각이니까 정확하게 이 각입니다. 예. 요 각이 세타고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이다를 나한테 주었어요. 그러면 예, 이걸로 자동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세타가 예각이고 보세요. 예, 세타가 예각이고 이 빗변의 길이가 5, 가로의 길이가 4짜리라는 얘기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여기가 3이 됩니다. 예, 그래서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다를 금방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 적용하는데 어떻게 되냐? 이 길이가 1이고요. 이 길이가 1이고 1 사인 세타. 요 길이가 사인 세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요 길이를 사인 세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여기를 2R2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2R2 2R2와 사인 세타의 합이 예, 전체 반원의 반지름 길이죠. 예, 그러니까 1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다 이제 5분의 3 넣으면 되니까요. 예, 5분의 3 넘어가면 5분의 2. 2R2는 5분의 2가 되고 따라서 R2는 5분의 1의 길이가 됩니다. R2 간단하게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요 녀석이요. R1. R1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요걸 긋기는 긋는데 이렇게 하면 또 접하는 자리로 가겠죠. 여기가 R1의 길이임을 이용해서 요렇게 된 요 중심까지 이쪽 중심에서 이쪽 중심까지의 길이를 1-R1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거기서 R1을 빼면 요 길이가 1-R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지금 보시다시피 요 길이가 다시 R1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중학교 때 원주각이 세타이면 그죠? 이 BP라는 원주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쪽 원 끝에 닿아 있는 이 각도를 원주각이라고 불렀어요. 원주각이 세타이면 그럼 그 홀을 그대로 중심으로 옮겨오면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였죠. 그러니까 요 각도가 POB인 이 각도가 2세타예요. 2세타. 근데 여기 이 원은 여기에 꽉 차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호의 절반 위치밖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 말은 얘랑 얘를 이렇게 이었을 때 이 중심각을 반으로 쪼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 각이 세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직각삼각형이고 사인 세타는 1-R1 분의 R1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값이 방금 전에 구했다시피 다시 5분의 3에 해당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주시면 R1은 8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R1, R2의 곱은 40분의 3 되겠습니다. R2가 5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 예. 아니, 5분의 1. 됐죠? 자, 시간이 약간 지났는데, 그러면 내일 요 부분을 이어서 바로 3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혹시 삼각함수 조금만 부족하다 싶으면 개념수 한 번만 보고 오고요. 진짜 기초적인 원리라도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세요. 알겠죠? 이거 못 알아듣고 지나가면 안 듣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예. 그렇게 합시다.